이게 핵폭탄이 조금 늦게 개발되든지 아예 더 일찍 개발되든지 했으면 우리나라가 잘리질 않았을 텐데 이게 아주 절묘한 시간에 자르기 딱 좋은 시간에 나온 거예요. 독일이 5월 8일 날 항복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야, 그 일본에 무서운 군대가 있어. 일본의 제일 무서운 군대는 관동군이야. 영어로 퀀토아미입니다. 그놈의 퀀토아미는 무지막지해. 그래서 저것들이랑 싸우려면은 우리 애들이 100만 명은 죽어야 돼. 그리고 약 18개월이 더 걸려.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18개월이 더 걸리고 미군 100만 명 죽는다가 미국 사람 생각입니다. 그걸 해결한 방법이 뭡니까? 러시아 너도 좀 와서 싸워라. 일본하고 너는 왜 독일놈하고 싸우니? 일본하고도 싸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얄타회담이라고 2월 달에 있었는데 그해 45년 스탈린이 약속하기를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그러면 한 3개월쯤 있다가 가서 싸우겠다. 근데 독일이 5월 5일 날 항복했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발 좀 싸워라. 제발 좀 와서 싸워. 그랬더니 그때 소련은 야, 우리가 몇 명 죽었는지 아냐? 아직 다 묻지도 못했어. 다 묻은 다음에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소련이 국제적으로도 영리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소련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미국한테 안 하고 소련을 통해서 조금씩 타진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일본이 곧 죽는다는 걸 대략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8월 6일 날 핵폭탄이 딱 떨어졌습니다. 소련은 일본 내일 모레 죽는다는 걸 알고 8월 9일 날 새벽 0시에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아침 9시에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지고 소련 놈들은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핵폭탄 맞아서 죽어가는 놈한테 선전포고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8월 9일 날 선전포고를 했는데 8월 9일 날 소련군이 우리나라 영내로 들어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한경북도로 8월 9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 폭격기들이 웅기라는 한경북도에 있는 도시를 폭격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건 뭐야? 우리가 일본하고 다 싸워놨는데 핵폭탄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는 날 소련군이 한국에 들어오다니 그래가지고 8월 11일 날 새벽에 미국의 그 작전국장 조지 링컨 준장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머리 아주 좋은 대령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것 좀 한번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한국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새벽에 내려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도를 찾는데 한반도 지도가 없어요. 1942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 한반도 백지도가 나온 걸 보고서 야 소련 놈들은 여기 와 있냐?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 애들은 오키나와 있어요. 그 우리 애들이 한국까지 가는 동안에 소련은 제주도까지 먹을 건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어이 가운데 끝내주는 선이 지나가네. 38도 선이라는 선. 소련을 여기까지 오게 하자.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이 항복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일본군은 우리가 항복을 받는 거로 하자. 그럼 그 대령들이 딱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가 해군의 나라 아니냐. 근데 인천하고 부산이 밑에 있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서울도 38선 안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먹을 수 없는데 이거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고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링컨 준장이 너무 남쪽이잖아. 너무 남쪽 아니야 이거? 우리가 다 싸우고서 40도로 하지 그래 40도. 그랬더니 그 대령 중 한 사람이 한 말이 38도를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36도까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36도가 됐으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만 남한이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운명의 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 원자탄 두 발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만주에 있는 관동군 사령부고 이게 일본군인데 미국은 이거가 헛개비인 줄 모르고 이게 무지막지한 군대라고 이거 정보 판단 미스죠. 그래가지고 소련을 자꾸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소련은 일본이 헛개비인 줄 알고 있다가 핵폭탄 한 발 맞고 두 발째 맞는 날 새벽 0시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서 소련군이 소련 놈들이 북한에다가 여기다 그냥 막 물밀듯이 내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막 오는데 이건 그냥 뭐 전투가 극심한 전투가 있는 게 아니라 파죽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소련군이
이제 북한을 들고 오고 여기 막 넘어왔고 그때 미군은 여기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소련군이 여기 들어와 있을 때 한반도에 들어와 있을 때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 타고 뭐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소련군은 38선까지 오는데 8월 24일 날 다 왔습니다. 그중에 일본은 모르고 춘천까지 왔다가 지도 보고 아이고 야 이거는 38선 남쪽이나고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미군이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켰습니다. 근데 미군이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 천문학적인 선에다가 말뚝을 꽂은 것이 소련입니다. 이 나라를 분단시킨 거는 소련이에요. 나중에 말이죠. 그 대령 둘이 전부 다 출세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딘 러스크 케네디 때 국무장관 그리고 바로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별렛 제임스 본스틸 대장 그 두 사람이 대령인 날 근 겁니다. 38선을. 그런데 러스크가 와가지고 국방대학에서 한국전쟁 50주년 세미나를 했을 때 23년 전이죠. 자기는 그때 38선을 걷을 때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 받아들여서 놀랬는데 아마도 소련 놈들은 일본의 일부를 점령하고 싶어서 미국한테 이 약속을 받아들인 것 같이 생각이 된다. 요걸 받아들이고 38선을 그리고 홋카이도 정도를 뺏을 수 있다면은 그럼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훨씬 좋죠. 하여간 38선을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별내 딸고 한국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 왔었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었고 뭐 다 출세한 사람들이죠. 다 수제 천재들입니다. 1945년 8월 새벽 밤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라지게 되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런 국경선이 지구에 어디 있습니까? 자대고 걷어요. 재수 없는 집은 앞마당은 북한이고 뒷마당은 남한이야. 어떤 다리가 중간에는 북한이고 그건 국경이 아니죠. 아주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저거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언젠가는 해소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남북한에서는 그래도 서로 싸우다가 쓴 선이기 때문에 대략 지정학적으로 말이 되는 선이에요. 정말 어느 집이 재수 없어서 앞마당은 남한이고 뒷마당은 북한인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됩니까? 이거 있을 때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죠. 그리고 이 선이 깨지는 것이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밀고 내려옴으로써 깨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한은 이제 미국이 이제 점령한 남한이 되고 소련은 북한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보면은 미국은 전쟁을 이기려고 싸웠습니다. 영국은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소련은 미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훨씬 준비를 잘하고 싸운 것이 그래서 전쟁 이후에 정치적인 해결하는데 미국이 항상 밀려요. 그 미국 사람들 소련 놈들하고 잘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독일 놈하고 싸우느라고 제일 많이 죽은 게 그 로스케들인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련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매일 미국 국무부랑 싸우는 거죠. 저 빨갱이 소굴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 박사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급하면은 메카시 선풍이라고 그러는데 메카시가 한 말이 다 맞았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가지고 그 미국의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거기에 의하면은 메카시가 간첩이라고 그런 놈들은 진짜로 다 간첩이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카시즘이라는 단어가 살아남아서 억울하게 공산주의자 누명을 쓴 사람들 메카시즘이라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아니다라고 밝혀진.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아직도 뭐 메카시즘 하고 있죠. 소련군이 이제 미제 집차 GM 타고 오는 겁니다. 집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소련군이 와는 게 뭐 해방군이니까 다 환영해 주는 거지. 해방군이니까. 일본을 쫓아낸 군이니까. 북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없는 친구가 따라왔는데 마적단하고 그랬죠. 이제 이 사람이 소련군 박헌영이하고 같이 가서 시험을 봤는데 스탈린이 이놈이 더 낫다고 찍은 겁니다. 박헌영은 수재예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공산주의 이론가고. 근데 얘는 뭐 공산주의 이 사람 만나본 우리나라 그 주사파의 대표가 김명환이라는 서울법대에 다녔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초반일 텐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가 불러가지고 북한을 잠수정 타고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가지고 국정원에 그때 중앙정보부에다 신고했어요.
내가 북한 다녀온 그런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이제 다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났습니다. 지금은 북한 인권운동하는 인권운동가인데 왜 주체 사상을 버렸냐? 그 사람이 이제 강철서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국의 식민지의 아이들에게 해가지고 서울법대 다니면서 막 써가지고 식민지의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편지 보낸 사람입니다. 답이 너무 재밌어요. 저놈이 주체 사상을 하나도 모릅디다가 답입니다.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직접 이제 주체 사상의 본체하고 대화를 하러 갔는데 하나도 모릅디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림 보면은 뭐가 딱 나옵니까? 태극기. 이거가 지금 북한 공식에는 다 뺐습니다. 태극기가 없어졌어요. 북한 옛날 사람들은 태극기 보면 알죠. 80, 90 된 사람은 맞아, 저게 우리 깃발이야. 근데 저 쌀 싣고 온 한국 배에 그거 깃발 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깃발도 못 달게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 사람이 소련군 중에서 대위인데 소룡도 있었습니다, 소룡. 근데 이제 얘를 꼭두각시로 해놓고서 훈장을 달아줬는데 소련군 장군이 훈장을 만져요.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이런 모욕을, 그러니까 이제 괴뢰가 얘죠. 이 무렵에 이제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강미하일 소좌는 이제 소룡입니다. 이 사람은 대위. 이분이 103살이에요. 김영석 교수. 내가 이분 강의를 한 2달 전에 들었는데 롯데호텔에서 와 40분을 서서 하는데 20년생이니까 103살이에요. 그 내가 롤모델을 바꿨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나의 롤모델인데 그날 롤모델 바꾼 사람 많아요. 근데 이분이 바로 김일성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형입니다. 평양시에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송파구쯤 됩니다. 송파구쯤 되는데 대동군이라고 있어요. 대동군에 이 전주김씨들이 모여 삽니다. 김씨 중에 전주김씨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전주김씨입니다. 근데 이제 김일성 장군이 왔다고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은 전설의 장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힘이 약할 때 이제 전설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장군 김일성 장군이 일본 놈을 만나는 곳마다 격파시킨다는 그런 전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나러 간 거예요. 김일성 장군이 온다니까. 교수님이 친구들이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김일성이 아니라 우리 동네 성주야. 김성주. 김일성이 가짜라고 말하면서 이제 웃는. 얼마 전에 그 BBC가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라고 평양에 붙어 있는 건데 바로 요때 하지 장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9월 8일 날 미군이 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38선은 8월 11일 날 걷고, 근데 그것이 그냥 급속히 스탈린한테까지 알려지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다 전보로 가니까. 근데 소련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소련은 천천히 일본 항복하고 8월 24일 무렵까지 38선 위를 다 장악을 했고 밑에는 비어 있는데 미군이 9월 8일 날 이제 뭐 배 몇시 42척인가 군함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전쟁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투기도 막 날고 뭐 전부 다 전투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지 장군이 야 나는 그 미국 인디애나의 촌놈인데 나보고 정치를 하려니 미치겠다. 아주 기분 나쁘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인생 중에서 가장 기분 나빴던 시절은 자기가 한국에서 점령군 사령관으로 있던 시절이다. 매일 이승만 박사한테 매일 얻어 터지니까. 그 얻어 터지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너럴, 당신은 한국의 독립을 도우러 온 거요? 방해하러 온 거요?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이 미군정의 목표라는 건 귀하께서 닥터리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렇다면 입법의원 설치는 민족의 4분 5일을 초래할 것이니 취소하길 바라오. 그렇게 이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직권시킬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에게 직권시킬 의도가 조금도 없어.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줬어. 지금까지는 귀간의 허다한 과오를 국민들 앞에 변호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공경연히 비방하겠어. 누가 괴뢰입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앞잡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약소민족의 해방자 스탈린 대원수 그러고 소련 장군이 훈장 만대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인간하고 점령군 사령관하고 맞짱을 뜬
이 사람하고 완전히 역사가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거의 9월 8일 날 비행기도 뜬 거예요. 왜? 일본군하고 싸울 줄 모르니까. 이러고 이제 상륙을 한 것이죠. 한반도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전투와 다름없는 점령 작전이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인천에 도착을 했고, 저 군대가 서울로 기차 타고 와서 9월 9일 날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을 점령했고, 거기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조선 일본군이 항복한 날은 1945년 9월 9일. 그리고 주 중국 일본군이 항복한 날은 1945년 9월 3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기념일에 가서 중공군한테 손들어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9월 3일. 그리고 미군한테 태평양 미군한테 일본이 항복한 것은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다가 쌓아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천황이 항복한 것은 8월 15일. 그래서 항복 날짜가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항복한 다음에도 그거 모르고 전투한 놈도 있어요. 지금처럼 뭐 커뮤니케이션이 좋지가 않으니까. 예. 중앙청 앞에 온 미군입니다. 중앙청 미군이 왔고, 그래서 일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 깃발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래 한글에다가 일제 치면은 강점기가 저절로 붙습니다. 일제 치면 강점기는 자동으로 붙어요. 나는 그때마다 지우고 시대로 바꿨습니다. 먼저 나온 말이 미제 강점기라는 말입니다. 북한제예요. 지금 남한은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다가 저것들이 아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미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우파고 좌파고 전부 일제 강점기라고 씁니다. 일제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로 바뀌었죠. 박근혜 때는 미일중로. 미일중로는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디옴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미일중로. 왜 이렇게 쓰니? 몰라. 우린 그렇게 써. 그거를 미중일로로 바꿨어요. 박근혜 때. 어이가 없어요. 내가 너네들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중국이 일본보다 앞에 갔는데 그거 나중에 뒤로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거는 취임식 하는 날 저쪽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했죠. 저도 거기 가서 앉아 있었는데 뭐 뜨겁지만은 아주 즐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중국에서 온 대통령 축사는 중국의 그 거의 부주석급이에요. 무지하게 높은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 외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축하하러 온 사람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부통령이 해리스 여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남편, 그러니까 민간인, 부통령의 부인이지만 민간인입니다. 그 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축하해주러 왔으니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이제는 나라가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민간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중국 대표보다 훨씬 일본에서 급이 더 낮은, 뭐 외무장관이니까 높지만은 중국의 부주석보다는 낮으니까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고 세 번째로 중국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일 중로를 다시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날로. 그런 한 가지 행동이 외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그날 그 만나는 순서를 가지고서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미중일로를 한 큐에 뒤엎어버리더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제강점기가 먼저 생긴 말이고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만든 말인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강점기라는 말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일제시대라는 말로 쓰셔야 됩니다.